네, 유대균 씨 은신과 그리고 검거 이 내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의 조택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네. 먼저 유대균 씨 검거 당시 상황부터 다시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쯤에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안에 유대균 씨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경찰이 갔을 때 문을 열려고 하자 안에서 문을 붙잡고 한 2시간여 동안 저항을 했고 경찰은 이제 혹시 모를 자살 시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와 소방사다리 그리고 에어매트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문을 열지 않으니까 열쇠 수리업자를 불렀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순순히 응했습니다. 마지막엔 포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경찰에서 볼 때는 경북 쪽에 좀 은신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용인에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찰이 유대균 씨가 수도권 지역에서 은신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첩보를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이달 초인 것으로 취재 결과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어난 곳인 대구나 또는 영농조합이 있는 경북, 청송 뭐 이런 지역으로 갔을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건데요. 이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구원파 신도들이 많고 관련 사업체들이 좀 있어서 유대균 씨가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쫓고 있는 도주로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래서 택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체포 당시에 오피스텔에서 현금 1,500만 원 그리고 3,600유로가 같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유로가 있는 건 원래 프랑스에 출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액수가 뭐 호화도피를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1,500만 원 그리고 3,600유로면 약 한 500만 원 하나로 정도 되는데 예. 뭐 한 2천여만 원 되는 돈을 들고 뭐 호화도피다, 뭐 장기 도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한 액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국 도주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떤 뭐 이 여러 곳을 이동을 하면서 또는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도피를 한다 이런 계획보다는 어디 한 군데 딱 들어앉아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계속 있는 그런 도주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과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잡힐까 봐 완벽한 차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주 상황에서 참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안 봤다라고는 하는데 석 달 넘게 외부 소식을 모두 끊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뭐 이 작정을 하고 아주 숨어 들어간다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특히 뭐 유 전 회장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사망 소식도 뭐 최근에 들었다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잠시 유대균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신경이 어떠십니까? 그것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부모나 자식은 돌아가신 분들이 마음이 아프습니다. 네, 이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한 차례 수사를 받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통화 내역을 분석한다 이런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오피스텔의 소유주인 그 유대균 씨의 측근 하모 씨의 여동생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점입니다. 예. 음식도 물론 갖다 줬겠지만 중요한 정보는 이 하모 씨의 여동생을 통해서 받지 않았나. 그래서 좀 외부와 차단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된 은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수사기관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돌아가는 이들은 알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알았다면 더 꼭꼭 숨었었을 테죠. 네. 궁금한 부분은 이제 유병헌 씨, 사망한 유병헌 씨의 도주 내용에 대해서 장남인 유대균 씨가 그 전에 혹시 알고 있지 않았는지. 물론 지금 유병헌 씨는 시신으로 발견이 됐지만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검찰과 경찰은 이 유대균 씨나 박수경 씨가 이 유병헌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가 프랑스로 출국을 하려다가 실패를 한 뒤에 금수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대책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대책회의에는 유병헌 씨뿐만 아니라 측근들이 같이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도주 계획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에 대한 도주 계획을 같이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도주를 할 것인지, 어디로 숨을 것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는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유병헌 씨 사망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많은데 유대균 씨 수사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좀 잡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지금 유대균 씨 검거 과정에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검찰과 경찰의 엇박자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추가적인 취재의 내용도 있지만 뭐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봐도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난 21일에는
뭐 유 전 회장 순천에서 40일 전에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으로 확인이 된 날 그날 같은 날 오전에는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예. 이번에 어제 유대균 씨가 체포된 날도 불과 2시간 전에 자수하면 선처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은 뭐 자료를 우리가 다 넘겨서 경찰이 그 자료 가지고 수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찰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지한 첩보로 수사를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검거를 한 것이다. 지금 예. 이렇게 말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을 합쳐도 잡을까 말까인데 손발이 안 맞았으니 이렇게 늦게 잡거나 이런 것도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요. 공적 다툼도 좀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사람은 서로 우리가 잡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유대균 씨가 체포된 이후에 검찰은 인천지검으로 압송이 된다. 그리고 경찰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이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이 먼저 경찰에 유대균 씨랑 박수경 씨를 먼저 인천지검으로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예. 하니까 경찰에서는 안 된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경찰에서 한 이후에 보내겠다. 이런 상황이 취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유 전 회장의 시신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책임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양 기관이 서로 찾으려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이 총극이 빚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 뭐 여러 사건에서 검경의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